결혼 이틀째 되던 날, 제가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 밥그릇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내 시누이 아파트 전세금 안 해줄 거면 이 집에서 밥 먹을 생각 말아에. 저는 입을 꾹 다문 남편을 쳐다보았죠. 이 집이요? 저희 아빠가 남겨주신 전세금으로 산 온전한 제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방세 안 낼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 한지은이 식탁으로 걸어갔을 때 주방에서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과 수저가 딱 두 벌뿐이었다. 하나는 시어머니 최명숙의 자리, 다른 하나는 강태민의 자리에 놓여 있었다. 부부가 된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못 본 척했다. 지은은 2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을 돌려 찬장에서 새 그릇을 꺼냈다. 그녀의 손끝이 그릇 가장자리에 닿는 찰나 최명숙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마치 이 순간만을 벼르고 있었다는 듯 잽싼 움직임이었다. 시어머니는 지은의 손에서 그릇을 획 낚아채고 수저까지 빼앗더니 며느리가 보는 눈앞에서 주방용 검은 쓰레기 봉투 안으로 가차없이 처박아 버렸다. 사기 그릇이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 찌꺼기와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내 시누이 아파트 전세금 안 해줄 거면 이 집에서 밥 먹을 생각 마라. 최명숙은 행주로 손을 쓱쓱 닦으며 목소리를 깔았다. 높지 않은 음성이었지만 또박또박 귓가에 박혔다. 새 아기가 첫날 들어왔으면 우리 강씨 집안 법도부터 배워야지. 강태민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힐끗 보더니 지은을 향해 입술을 달싹거렸다. 지은아, 엄마가 아침부터 고생해서 밥 차리셨는데 넌 가만히 좀. 지은은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다. 불과 어젯밤, 바로 이 식탁에 마주 앉아 앞으로 이곳이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속삭였던 남자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 호텔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며 그가 귓가에 속삭였던 말도 생생했다. 엄마가 인천에서 혼자 사시는데 오늘 너무 늦었으니 며칠만, 딱 일주일만 모시자고. 그때 최명숙은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질끌 끌고 현관에 서 있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을 훑어보며 내뱉은 첫마디는 이랬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집이 좁아 터졌네. 그래도 신혼이니 당분간은 그냥저냥 살아야지. 지은은 꾹 참았다. 결혼식 당일부터 남편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얼굴을 붉히기도 싫었다. 안방 옆에 작은 옷방을 서둘러 비우고 새 이불을 깔았다. 혹여나 어른이 보고 껄끄러워할까봐 서랍장 위에 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영정 액자마저 서랍 깊숙이 숨겨두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저 여자가 내 집에 앉아 내 밥그릇을 쓰레기통에 내던지며 이곳을 강씨 집안이라 부르고 있었다. 지은은 식탁 모서리를 양손으로 짚었다. 어머님, 방금 누구 집을 사준다고 하셨죠? 최명숙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질문을 들었다는 표정이었다. 내 시누이 현주 말이다. 그 기집애가 만나는 놈이랑 약혼 얘기까지 오가는데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미쳐 돌아가는 거 너도 알지 않니? 우리 강씨 집안에서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남의 집안에 기죽을 순 없잖니. 내 명의로 된 이 집,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계약금 보태주는 게 뭐 대수라고. 그거 누가 허락했습니까? 최명숙의 시선이 아들을 향했다. 태민아, 내가 알아서 잘 말해뒀다며? 강태민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잖아요. 엄마도 참, 아침부터 꼭 이러셔야 해요. 천천히, 최명숙이 코웃음을 쳤다. 이미 시집 온 마당에 뭘 살살 달래가며 부탁해? 내 여동생 다음 달 당장 가계약금 걸어야 해. 늦으면 그 집단 놈한테 넘어간단 말이다. 식탁을 짚은 지은의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다. 최명숙의 기세가 드센 것은 연애 시절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 처음 인사드리던 날, 친정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요양 중이라 답했었다. 최명숙은 그 자리에서 웃음기를 거두더니 아들을 향해 쏘아붙였다.
친정에서 비빌 언덕 없는 기집애는 시집 오면 무조건 시댁에 들러붙게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그때 강태민은 지은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엄마가 원래 말투가 투박해서 그래.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 말은 이후로 남편의 전매 특허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스드메 견적을 후려칠 때도, 예단비가 적다고 콧방귀를 낄 때도, 친정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얼만지 캐물을 때도 그는 늘 같은 말로 얼버무렸다. 지은은 식탁 모서리에서 손을 떼고 식탁 반대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고는 식탁 밑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았다. 강태민이 미간을 찌푸렸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우당탕탕. 작은 4인용 식탁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뒤집혔다. 뚝배기에 담긴 찌개가 사방으로 튀었고 김치 국물이 거실 타일 바닥을 벌겋게 물들였다. 갓 지은 쌀밥이 최명숙의 거실화 앞까지 굴러갔다. 최명숙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고 의자가 벽에 부딪히며 끔찍한 파열음을 냈다. 지은은 엎어진 식탁 앞에 우뚝 선 채 아까보다 훨씬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세 안 내실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거실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바닥으로 찌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최명숙은 눈을 부릅뜨고 지은을 올려다보았다.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야 실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강태민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며 그간 유지해온 다정한 가면을 마침내 박살냈다. 한지은, 너 미쳤어. 우리 엄마야. 그래서요. 지은의 시선이 남편의 얼굴에 꽂혔다. 당신 어머니가 내 밥그릇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는데 나보고 참으라고? 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당신 여동생 집을 해주겠다는데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어? 강태민이 시선을 피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뭔데? 최명숙이 가슴팍을 퍽퍽 치며 부들부들 떨었다. 태민아, 너 똑똑히 봤지? 시집 오자마자 시어미 밥상을 엎어. 이런 기집애는 초장에 기를 안 꺾어 놓으면 우리 강씨 집안 대대로 2년 눈치나 보며 살아야 한다. 엄마, 제발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강태민이 이를 악물었다. 내가 왜 방에 처박혀 있어? 이 집도 조만간 내 집 될 건데 저 기집애가 무슨 권리로 날 쫓아내. 지은은 대꾸하지 않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남편은 아내가 겁을 먹고 숨는 줄 알고 문가로 따라붙었다. 하지만 지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모서리가 해진 짙은 남색 서류철이었다. 그 안에는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사본, 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거주하던 전세금 반환 영수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수원 외곽에 자리한 이 20평대 아파트는 지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딸에게 남긴 마지막 핏방울 같은 돈이었다. 아버지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안산에 있던 투룸 빌라의 전세금을 끝내 허물지 않았다. 병세가 악화되던 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유언처럼 말했다. 지은아,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든 내 이름으로 된 문짝 하나는 꼭 쥐고 있어야 한다. 그 문을 닫고 들어왔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전세금에 지은이 디자이너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적금을 보태어 산 집이었다. 번화가는 아니었고 연식도 꽤 된 아파트였지만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다 판교에 있는 회사까지 출퇴근하기엔 무리가 없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결혼 한참 전에 마쳤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오직 한지은 한 명뿐이었다. 강태민도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 프러포즈하던 날 그는 지은을 끌어안으며 맹세했다. 장인어른이 널 참 잘 지켜주셨네.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지은은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에 서류철을 내려놓고 등기부등본을 끄집어냈다. 여기 똑똑히 적혀있죠? 소유자 한지은. 등기 접수일은 우리 혼인 신고 들어가기 훨씬 전입니다. 강태민, 이거 당신 어머니한테 똑바로 말 안 했어? 강태민의 입과 근육이 실룩거렸다. 내 명의인 거 당연히 알지? 하지만 우리 이제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 내거 그렇게 칼같이 선 그어야 해? 당신 동생 집 사줄 때는 칼같이 선 긋던데? 리스크는 내 몫이고 떨어지는 떡고물은 강씨 집안 몫이고. 최명숙이 앙칼지게 끼어들었다. 너 말버릇이 그게 뭐냐? 현주가 시집가서 떵떵거리고 살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오빠 체면이 서잖니.
너야 형제자매도 없는 혈혈단신이니 우리 같은 다복한 집안 속사정을 알 리가 있나. 태민이가 장남인데 동생 챙기는 게 당연하지. 장남 노릇하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하세요. 지은이 서류철을 탁 덮었다. 내 집에는 손가락 하나 올릴 생각 마시고요. 최명숙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내 이름 석자 적혀 있다고 그게 온전히 내 건 줄 아니? 우리 집안으로 시집온 이상 내 몸뚱어리도 다 강씨 집안 소유야. 내가 사는 집 내 아들놈도 같이 사는데 시어미가 며칠 묵어가는 게 뭐 대수라고. 집구석에 급한 일 좀 생겨서 보태 쓰겠다는데 어디서 집주인 행세질이야? 지은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도 똑같이 생각해? 강태민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 미간을 꾹 눌렀다. 생떼를 쓰는 아이를 달래는 듯한 태도였다. 내게 다 내 거라고 우기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은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 가볍게 물어본 것뿐인데 넌 왜 일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 지은은 남편의 말꼬리를 정확히 낚아챘다. 은행. 강태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최명숙의 입도 떡 벌어졌다. 지은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서류철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과 스마트폰을 챙겨 나왔다. 강태민이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 가려고?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우리 오늘 결혼 이틀째야. 당신도 안 해. 지은이 남편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등 뒤에서 최명숙의 악다구니가 날아왔다. 나가면 2번 다시 들어올 생각 마라. 성질머리하고는 저러니 누가 데리고 살아.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은은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역겨워서였다. 오전에 수원구청은 민원인들로 북적였다. 원래대로라면 달콤한 신혼 이틀 차 남편과 함께 김포공항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강태민이 예약해둔 제주도 2박 3일 항공권의 모바일 티켓은 여전히 그녀의 스마트폰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대기석에 앉아 번호판이 바뀌는 걸 멍하니 바라보던 지은은 스마트폰 액정에 비친 자신의 풀메이크업 얼굴을 보았다. 본식날 바른 연분홍색 웨딩 네일아트가 서류 뭉치를 쥔 손톱 위에 허무하게 빛나고 있었다. 순서가 되어 창구로 다가가자 직원이 신분증과 서류를 꼼꼼히 대조했다. 네, 소유자는 한지은 고객님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은 혼인 전이시고요.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내역 없고 공동 명의자도 없습니다. 지은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배우자가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제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직원이 타자 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올려다보았다. 아닙니다. 단순 전입신고는 소유권과 무관합니다. 만약 이 집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명의자 본인이 동의하고 직접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가거나 동의서를 위조하면요. 직원의 안색이 심각해졌다.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 주요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관련 증명서를 떼어두시고 필요하다면 즉각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최신 날짜로 갱신된 등기부등본을 한 부 발급받았다. 프린터기가 징징거리며 서류를 토해내는 순간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신우이 강현주였다. 지은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버릇없이 자란 특유의 당당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새언니, 아침부터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밥상까지 엎어버렸다고 난리시던데. 이제 겨우 결혼 첫날인데 그렇게 바닥을 드러내면 우리 오빠 체면이 뭐가 돼요? 지은은 갓 뽑아낸 등기부등본을 눈으로 훑으며 서늘하게 답했다. 그 헛소리 짓거리려고 전화했니? 참나, 당연히 아니죠. 집 대출권 빨리 사인해줘요. 저 다음 달 당장 가계약금 써야 한다고요? 그쪽 시댁에서도 다 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언니 아파트로 담보대출 좀 당겨서 쓰고 나중에 제가 자리 잡으면 천천히 갚겠다고 하셨잖아요. 당장 집 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유난히 해요? 지은은 서류를 반듯하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누가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강현주가 칫 하고 혀를 차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오빠가 알아서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새언니, 사람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이제 다 한 식구잖아요. 언니 친정에 기대 쉴 형제자매도 없으면서 앞으로 명절 때마다 우리 강씨 집안 북적거리는 맛에 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저 한번 화끈하게 도와주면 나중에 저도 다 갚는다고요. 구청을 빠져나온 지은은 눈을 찌르는 햇빛에 미간을 찌푸렸다. 강현주. 그 아파트 누구 돈으로 산 건지는 알고 떠드는 거니? 알죠. 언니 친정 아버지가 남겨준 돈이라면서요. 강현주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나불거렸다. 그러니까 더 유용하게 써야죠. 돈 썩혀두면 뭐 해요. 아파트 그냥 깔고 앉아있으면 똥값 되는데. 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딸내미가 시댁에서 이쁨 받고 살길 바라셨을걸요. 지은의 발걸음이 계단 위에서 우뚝 멈췄다. 뒤에서 내려오던 민원인이 지은을 피해 쟁걸음으로 지나쳐갔다. 수화기 너머의 제잘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속 그만 썩여요. 저 부동산 아저씨랑 가계약 날짜 다 맞춰놨는데 이거 틀어지면 우리 집안 꼴 진짜 우스워지는 거예요. 오늘 퇴근하고 당장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싹싹 빌고 대출 서류에 도장 팍 찍으세요. 그럼 끝날 일 가지고 뭘 그래? 지은은 자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은은 근처 1금융권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은 타인의 상담 내역을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지은이 본인 명의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내밀며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고 강경하게 나서자 대출 창구 책임자가 직접 밖으로 나왔다. 책임자는 전산망의 상담 예약 기록을 뒤지더니 강태민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강태민 고객님께서 지난주에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신 건 맞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셨고요. 당행에서는 명의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거나 합법적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명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단순 상담에 그쳤고 아직 정식 대출 심사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곡을 고르던 바로 그 일주일 전이었다. 은행 문을 나섰을 때 지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20통 가까이 쌓여 있었다. 강태민이 7통, 시어머니가 3통, 시누이가 2통, 그리고 강태민이 남긴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일 크게 만들지 마, 집에 와서 얘기해. 지은은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짧고 건조하게 답장을 보냈다. 기다려. 해 질녘 무렵 아파트로 돌아온 지은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쾌한 광경이 펼쳐졌다. 신발장이 다 파헤쳐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싸구려 신발들이 1층부터 3층까지 꽉꽉 들어차 있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은 나라고 시위라도 하듯이. 바닥에 엎질러졌던 찌개는 대충 닦여 있었지만 밥그릇이 처박힌 쓰레기 봉투는 여전히 싱크대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강태민이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최명숙이 팔짱을 낀 채 버티고 있었다. 거실 유리 탁자 위에는 A4 용지 몇 장과 빨간 인주가 놓여 있었다. 지은의 시선이 맨 위에 놓인 서류의 굵은 폰트에 꽂혔다.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 지은은 뚜벅뚜벅 걸어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의 소유자란에는 한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명란에는 이미 그녀의 이름이 어설프게 휘갈겨져 있었다. 획을 질질 끈 명백한 위조 서명이었다. 그 옆에는 인감도장마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은이 고개를 치켜들었다. 이거 누가 썼어? 강태민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그거 그냥 초안 뽑아본 거야? 지은이 한 걸음 물러서며 서류를 피했다. 누가 썼냐고 물었어. 최명숙이 턱을 빳빳하게 쳐들었다. 내가 우리 태민이 시켜서 미리 준비해놨다. 어차피 내가 도장 찍어야 할 건데 미리 써두면 좀 덧나니? 너 늑장 부리다가 우리 현주 일 그르치면 어떡하려고. 지은의 눈동자가 남편에게 향했다. 내 이름 당신이 썼어. 강태민의 안색이 일그러졌다. 진짜 은행에 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은행에서 양식 맞춰오라고 해서 구색만 맞춰본 거라고. 내 이름을 위조해놓고 그걸 은행에 들고 가서 구색을 맞추겠다고? 한지은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말끝마다 위조 좀 하지마. 우리 부부잖아.
남편이 아내 일 좀 대신 준비해준 게 그렇게 큰 죄야? 인감도장은 어떻게 했어? 강태민의 동공이 잘게 흔들렸다. 최명숙이 혀를 끌듯 찼다. 가족 도장 집구석에 굴러다니는 거 한 번 쓴 게 뭐 대수라고 사람을 잡냐? 내 애비가 집 남겨준 건 시집가서 남편 기 살려주라고 준 거지. 시어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남편 쥐어짜라고 준 거 아니다. 지은의 서늘한 시선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침착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탁자 위에 인주와 위조된 동의서를 선명하게 촬영했다. 강태민이 기겁하며 스마트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지은은 몸을 틀어 피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당장 110이 누릅니다. 허공으로 뻗었던 남편의 손이 뻣뻣하게 굳었다.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최명숙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탁 치며 곡소리를 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갓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미랑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단다. 세상 천지에 이런 호로 장면이 어디 있어. 지은은 촬영한 사진을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백업한 뒤 가방에서 구청에서 떼온 등기부등본을 꺼내 탁자 한가운데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똑똑히 들으세요. 혼인 전 취득한 제 고유 재산이고 명의자는 저 하나뿐입니다. 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의 저당을 잡거나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강태민, 내가 이 집으로 전입신고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집주인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이민 가방 2개 끌고 쳐들어온다고 이 아파트가 강씨 집안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최명숙이 소파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너 지금 나더러 뭐라고 했어? 어머님, 내가 나를 시어미 취급이나 하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식날 며칠 묵고 가신다기에 방 내어드렸고 오늘 아침 제 밥그릇을 쓰레기통에 처박으실 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 인감을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한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더는 가짜는 가족 노름해줄 생각 없습니다. 지은이 탁자 위에 놓인 근저당 설정 동의서를 집어들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찢지 마. 지은은 남편을 빤히 바라보며 보란듯이 찍 소리가 나게 서류를 반으로 찢고 다시 겹쳐 4조각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쪼가리가 눈송이처럼 탁자 위로 나풀나풀 떨어졌다. 강태민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뺨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최명숙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어. 우리 현주 전세금은 어쩌라고. 가계약금 낼 돈 없으면 급여도 안 맞는 아파트 넘보지 말라고 전하세요. 어디서 그런 싸가지 없는 막말을 짓거려? 그 기집애가 내 시누이야. 시누이지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강태민이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비굴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꾸며냈다. 지은아, 우리 아직 혼인 신고 잉크도 안 말랐어. 여기서 끝장 볼 거 아니잖아, 응? 엄마가 나이 드셔서 노파심에 말이 헛나오신 거야? 내가 한 발짝만 물러나 주라. 현주 일은 내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해결해 볼 테니까 대출 건은 나중에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다시 얘기할 일 없어? 나 내 남편이야. 그가 애절하게 호소했다. 여기 내 집이기도 하잖아. 지은은 갈기갈기 찢어진 서류 조각을 그의 앞으로 밀어냈다. 전입신고는 내 자유지만 등기부등본상 주인은 안 바뀌어. 사흘 드리겠습니다. 사흘 안에 당신과 어머니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3일 뒤에도 버티면 불법 점유자로 간주하고 내용증명 발송한 뒤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최명숙이 지은의 코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밀며 삿대질을 했다. 어디 시어미를 쫓아내봐. 내가 오늘부터 이거실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서 꼼짝도 안 할 테니까 내깐년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지은은 서류철을 가슴에 안고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럼 사흘 뒤에 뵙죠? 다음 날 아침 사달이 났다. 최명숙이 아파트 복도 한가운데 퍼덕 주저앉아 곡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구두를 신던 지은은 현관문 너머로 찢어지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어보니 최명숙이 복도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산발을 한 채 목에 수건을 두르고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통곡하고 있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우리 아들놈 장가보낸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저 독사 같은 며느리 년이 늙은 시어미를 맨몸으로 길바닥에 내쫓으려 한단께요. 인천 달동네에 찬바람 싱싱 부는 낡은 집 피해서 며칠 몸 좀 녹이러 왔더니 밥 한 술 안 떠먹이고 밥상을 엎어버렸소. 앞집 아주머니가 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았고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젊은 엄마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도 눈살을 찌푸리며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지은은 문가에 선 채 가만히 지켜보았다. 구경꾼이 모여드는 걸 확인한 최명숙은 한층 더 볼륨을 높여 바닥을 뒹굴었다. 내가 파출부 뛰면서 뼈 빠지게 가르쳐놨더니 장가보내니 애미는 나 몰라라 하고 저 여우 같은 년 치마폭에 쌓여서 저러니 애비 없이 자란 기집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위덜은 공경할 줄도 모르는 상스러운 년을 이웃으로 둬서 쓰겄소. 앞집 아주머니의 시선이 지은을 향했다. 명백히 비난이 섞인 눈초리였다. 허겁지겁 집안에서 튀어나온 강태민이 목소리를 억누르며 사정했다. 엄마, 제발 그만하고 좀 일어나세요. 남들 다 보잖아요. 최명숙이 아들의 손을 획 뿌리쳤다. 나 안 일어날란다.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다 물어보자꾸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사무소 경비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다. 복도에 널브러진 최명숙과 문과에 우뚝 선 지은을 번갈아 보며 난처한 기색을 표했다. 입주민들 집안 사정이야 저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만 복도에서 이러시면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한지은 입주민님, 어떻게 좀 조치를... 저는 이 아파트의 실소유주입니다. 지은은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등기부등본 사진을 화면에 띄워 경비 아저씨에게 내밀었다. 저분은 저와 어떤 임대차 계약도 맺은 적 없는 무단 점유자입니다. 예의상 며칠 묵게 해드린 건데 지금 자진 퇴거를 거부하며 공용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난동을 부리고 계십니다. 오늘 중으로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상황설명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명숙이 바닥을 쾅쾅 내리쳤다. 아이고, 저 말본새 좀 보소. 시어미가 찬바닥에 뒹구는데 서류 쪼가리 들이밀면서 사람을 협박하네.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가 뒷걸음질을 쳤고 앞집 아주머니가 혀를 끌짓 차며 중얼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신혼 초부터 동네 시끄럽게 저러는 건 좀 보기 흉하네. 그 귓속말이 비수처럼 지은의 고막을 찔렀다. 한국 사회, 특히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고 시어머니와 불쌍한 노인 프레임을 먼저 선점하는 쪽이 동정표를 얻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최명숙은 무식해서 저러는 게 아니었다. 주변의 평판을 교묘하게 무기 삼아 며느리의 숨통을 조이려는 악질적인 수법이었다. 강태민이 지은에게 바짝 다가와 귓속말을 속삭였다. 너 똑똑히 봤지? 이렇게 진흙탕 싸움 만들면 동네에 소문짝 퍼져서 내 얼굴에 침 뱉기야. 지은아, 제발 고집 좀 꺾어. 내가 어제 했던 말 다 없던 일로 하면 내가 엄마 잘 구슬려서 대출 얘기 쏙 들어가게 할게. 지은은 남편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짐 싸서 당장 나가시라고 해. 우리 엄마 연세가 몇인데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인천. 본인 아파트로 돌아가시면 되잖아. 강태민의 안색이 굳어졌다. 거기 보일러도 고장나서 춥단 말이야. 그래서 보일러 안 돌아가면 남의 집을 강탈해도 돼? 너 진짜 끝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굴 거야? 최명숙이 다시 바닥을 치며 절규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독한 며느리 년이 얼어 죽으라고 날 길거리로 쫓아내네.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비 아저씨의 만류로 구경꾼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닫힌 철문 너머로 최명숙의 악다구니가 거머리처럼 들러붙었다. 그날 판교의 디자인팀 동료들은 지은이 달콤한 제주도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사흘간의 청원 휴가를 낸 지은의 회사 컴퓨터는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수없이 전화를 돌렸다. 상담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조언을 내놓았다. 일단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발송해 퇴거 기한을 명시할 것,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 및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벽한 승소를 위해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할 것, 등기부등본, 무단 침입 정황, 퇴거 요구 녹취록, 사문서 위조 증거 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만약 침입자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그 가족이라면요? 지은이 물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다. 부부 사이라면 법적 해석이 조금 복잡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내의 특유재산, 혼인 전 형성한 단독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무단으로 부모를 거주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점유 권한이 없다는 점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도끼를 품고 증거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에 정식 공문을 보내 시어머니가 이민 가방을 끌고 들어오던 날의 CCTV 화면을 확보했고 아침 나절 복도에서 난동을 피우던 음성을 녹음 파일로 백업했다. 갈기갈기 찢긴 근저당 설정 동의서 조각들은 지퍼백에 핀셋으로 담아 밀봉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강태민이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지은아, 우리 대화 좀 하자. 지은이 문을 열었지만 남편을 방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넥타이는 헐거워지고 셔츠는 구겨진 강태민의 얼굴엔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연애 시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회사 앞까지 우산을 들고 뛰어와 주던 다정한 그 남자. 하지만 지은은 이제 저 가증스러운 얼굴과 옛 연인의 얼굴을 도저히 하나로 겹쳐볼 수 없었다. 엄마가 아침에 흥분해서 너무 나갔어. 그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단단히 화냈고 엄마도 자존심 상해서 후회하고 계셔. 당신 어머니 지금 어딨는데? 거실 소파.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아마 최명숙은 숨을 죽이고 부부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 터였다. 강태민이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다. 변호사 알아보고 다니는 거 그만둬라. 내가 내일 당장 엄마 모시고 나가서 근처 모텔에서라도 며칠 묵을 테니까 엄마 화 좀 가라앉혀 드리고. 우리 이제 막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런 일로 다 깨버릴 순 없잖아. 현주 문제는 내가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알아서 할게. 지은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착각한 그가 한 발짝 다가왔다. 지은아,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피 같은 집인 거 알아. 내가 그거 빼앗으려는 거 아니야? 엄마가 매일 전화로 볶아대니 나도 중간에서 피가 말라서 은행에 한 번 떠본 것뿐이라고. 나한테 딱 며칠만 시간을 줘. 내가 책임지고 엄마 인천으로 돌려보낼게. 언제? 이번 주 안으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 강태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모레. 어디로 모실 건데? 일단 인천 본가로. 그 고집불통이 순순히 가신대.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설득할게. 지은은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다. 결혼식 전날 신혼집 커튼 색깔을 고르겠다고 온종일 인테리어 가게 3곳을 돌아다니다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김밥을 씹어 삼키던 기억이 스쳤다. 그때 그는 지은의 볼에 묻은 참기름을 닦아주며 웃었다. 우리 평생 토요일 아침엔 늦잠 자고 같이 브런치 만들어 먹자. 그때 그녀는 이 남자에게 유별난 시댁 식구들이 있을지언정 남편 본인만큼은 영원한 내 편일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었다. 지금 이 순간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입금하고 내용 증명을 띄우면 결혼은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다. 웨딩 촬영 원본 파일도 아직 못 받았고 예식장 앨범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였다. 친정어머니의 안부 전화에는 아직 제주도 날씨가 참 좋아요라고 거짓 문자를 보내놓은 참이었다. 강태민이 애처롭게 중얼거렸다. 내가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지 알아.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지은이 꽉 쥐고 있던 안방 문고리에서 손을 뗐다. 내일 오후 6시 전까지 이삿짐 센터 예약 내역, 용달차 번호표, 출발 시간 정확히 찍어서 보내. 그거 내 눈으로 확인 못하면 예정대로 내용 증명 날아갈 줄 알아. 강태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그날 밤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거실에서는 이따금 최명숙의 기침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강태민은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와 소곤소곤 통화를 나눴다. 지은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등기부등본 원본과 인감도장을 안방 화장대 맨 밑바닥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안방 문을 걸어 잠갔다. 새벽 3시쯤 주방에서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린 뒤에야 그녀는 까무룩 선잠에 빠졌다. 다음 날 오후 강태민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명 이삿짐센터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을 대충 캡처한 사진 한 장이었다. 예약 번호도
결제 완료 창도 없는 빈 껍데기 이미지.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는 지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강태민은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지은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둘러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수원으로 향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거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지은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화장대 맨 밑바닥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서류철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손에 쥐는 순간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랐다. 침대 위로 내용물을 쏟아내자 계약서, 사본과 은행 전표, 그리고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옛날 사진만 바닥으로 맥없이 흩어졌다. 등기권리증 원본이 사라졌다. 인감도장도 감쪽같이 증발했다. 구겨진 침대보 위에 손을 얹은 지은은 일순간 귀에서 이명이 삐하고 울리는 것을 느꼈다. 몇 초의 정적 후 그녀는 짐승처럼 스마트폰을 낚아채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너 어디야? 나 외근 중인데. 왜 그래? 등기권리증이랑 내 인감도장 당장 내놔. 수학이 넘어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지은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강태민. 3번 말하게 하지 마. 그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거 엄마가 잠깐 보관만 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혹시라도 홧김에 중요한 서류 잃어버릴까봐. 뚝. 지은은 그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집 안을 때려 부수지도 머리칼을 쥐어뜯지도 않았다. 곧바로 수원구청 지적과로 전화를 걸어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새로운 도장으로 변경 등록을 예약했다. 뒤이어 주거래 은행 본점에 연락해명의 도용 및 사문서 위조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지 않는 한 어떤 대출 심사도 승인하지 못하도록 전산망에 강력한 경고성 메모를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초동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횡령 정황을 업데이트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최명숙과 강태민이 도어록을 열고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네마트 로고가 박힌 비닐봉지를 덜렁거리며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까지 띄었다. 어머, 새 아기 아직 저녁 안 먹었니? 내가 우리 태민이가 환장하는 두부조림 하려고 촌두부 좀 사왔다. 지은은 유리 탁자 위에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을 미끄러지듯 밀어보냈다. 오늘부로 인감도장은 분실 신고 처리 완료했고 내일 오전 구청 열자마자 새 도장으로 재등록합니다. 등기권리증 역시 재발급 신청 들어갔고요. 이제 당신들이 훔쳐간 그 쓰레기 종이 쪼가리랑 도장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 장 못 뗍니다. 퇴거 불응 및 사문서 위조, 특수절도로 정식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진짜 소장 넣었어? 이삿짐 센터 예약하랬더니 내 집문서를 훔쳐서 도망가? 당신들이 내 인내심의 바닥을 쳐준 덕분에 고민이 짧아졌네. 최명숙이 콩나물과 두부가 든 봉지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내년이 지금 누구한테 겁박질이야. 며느리가 칠칠맞게 흘리고 다니는 물건 시어미가 좀 걷어준 게 무신 얼어 죽을 절도란 말이냐? 내가 내 시어머니다. 시어머니. 당신은 이 아파트의 명의자도 아니고 전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도 아닙니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 안방을 뒤진 도둑년일 뿐입니다. 태민아, 최명숙이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너 전년 입에서 나오는 소리 똑똑히 들었지? 강태민이 지은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했다. 너 진짜 끝을 보자는 거냐?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렸잖아. 엄마는 내가 홧김에 집 팔아버릴까봐 노심초사해서 챙겨두신 것뿐이라고. 그럼 그 서류 조가리 당장 내 눈앞에 꺼내놔. 강태민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지은이 피식 웃었다. 그 미소는 칼날보다 차가웠다. 거봐, 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 강태민의 눈빛에 수치심과 분노가 뒤엉켰다. 한지은, 너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은 거 잊지 마.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시어머니 며칠 모셨다고 쫓아내. 내가 소송 걸어봤자 판사들이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법정에서 확인하시죠. 지은이 통보한 사흘의 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최명숙은 요지부동이었다. 한술 더 떠서 그녀는 인천 달동네에 처박아 두었던 10년 묵은 낡은 전기밥솥까지 기어코 챙겨와 주방구석에 진열해 두었다. 지은을 향해 보란 듯이 중얼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람 사는 집에 살림살이가 북적북적해야 사람 냄새가 나지? 내년 혼자 살 때 집구석이 텅텅 비어 냉골 같더니만 내 성질머리도 딱 그 꼴인 게야.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인 경고장이 날아온 뒤로 복도에서 드러눕는 촌극은 멈췄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면 이웃 주민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신혼 초부터 며느리가 독해서 시어머니 쫓아낸다더라 같은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처음에 강태민은 어떻게든 이 진흙탕 속에서 혼자만 깨끗한 척 중재자 행세를 하려 들었다. 퇴근길에 지은이 좋아하는 유명 카페 마카롱을 사와 안방 문 앞에 슬그머니 내려놓기도 하고 장문에 카카오톡을 보내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다. 지은아, 나도 회사 일에 치여 죽겠는데 집안 꼴이 이러니 정말 미치겠다. 우리 엄마 평생 식당 주방이라며 고생만 하신 분이야? 현준의 예비시댁에선 집 언제 구하냐고 난리고. 내가 딱 눈 감고 한 번만 포용해주면 안 될까? 지은은 단 한 글자의 답장도 하지 않았다. 버티다 못한 강태민이 결국 위선의 가면을 집어 던진 건 퇴거 요구 시한을 넘긴 그날 밤이었다.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부라렸다. 우리 엄마가 내 발밑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아니면 내가 하나뿐인 여동생이랑 의절이라도 하라고. 지은은 변호사에게 보낼 증거사진들을 일자별로 폴더에 정리하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내 집에 불법 침입한 무단 점유자가 짐 싸서 나가는 것, 그거 하나면 돼. 나 내 남편이라고. 당신도 짐 싸서 같이 나가든가? 결혼식 올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나더러 고시원이라도 기어 들어가라는 거야? 남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지은의 마우스 클릭 소리가 멈췄다. 결국 당신이 무서운 건 남들 시선이네. 강태민은 말문이 막힌 듯 씩씩대다가 간신히 변명을 쥐어짜냈다. 너 옛날엔 아니랬잖아. 나한테 한없이 다정했잖아. 너도 옛날엔 내 인감도장 훔쳐서 내 집 팔아넘기려던 쓰레기는 아니었지. 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은행에 내지도 않은 서류 가지고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데? 내가 귀신같이 눈치채서 은행 전산망 틀어막았으니까? 방에 숨어있던 최명숙이 문을 쾅 열고 뛰쳐나왔다. 그만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우리 아들 앞길 망칠 작정이냐? 우리 태민이 번듯한 IT 기업 과장이야. 장가들자마자 마누라한테 고소당해서 경찰서 들락거리는 거 회사에 소문나면 걔 승진길 막히는 거 내가 책임질 거요? 도둑질하기 전에 승진 걱정부터 하셨어야죠. 세상에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 다 있어? 지은은 랩톱을 탁 소리 나게 덮었다. 어머님. 내일 모레 법원으로 가사조정 통지서 날아갈 겁니다. 제가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같은 년인지는 판사 앞에서 실컷 읊어보시죠. 법원 조정기일 당일. 최명숙은 작정한 듯 짙은 갈색의 구식 개량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조정 대기실 의자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은 꼴이 마치 대종가집 종부라도 되는 양 기세등등했다. 그 옆엔 반듯하게 넥타이를 맨 강태민이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로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지은과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은수가 차분하게 앉아 서류를 넘겨보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40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현관 CCTV 캡처본,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그리고 복도 난동 녹취록을 일목요연하게 묶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가장 맨 위에는 투명 지퍼백에 밀봉된 갈기갈기 찢어진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가 증거물 1호로 놓여 있었다. 강태민 측 국선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엄연한 혼인관계에 있습니다. 혼인관계 존속 중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에 대해 피고 강태민 씨는 합리적인 거주권을 가집니다.
또한 시어머니인 최명숙 씨 역시 혼인 직후 잠시 친족으로서 방문한 것이므로 이를 악의적인 불법 점유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입니다. 합리적인 거주권이라는 그럴싸한 단어에 최명숙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코웃음을 쳤다. 조정위원이 지은 측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원고 측 반론 있습니까? 이은수 변호사가 등기부등본 원본을 스윽 밀어냈다. 해당 부동산은 원고 한지은 씨가 혼인 전적으로 친정의 자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입니다. 소유권이 명백하죠. 더욱이 혼인신고 후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시어머니인 최명숙 씨에게는 어떠한 점유 권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인식 당일 예의상 제공했던 단기 숙박 허가는 소유권자인 원고가 명백히 철회하였고 수차례 퇴거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 측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특유재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시도하려 했으며 여기 첨부된 위조 서명 동의서와 사라진 인감도장이 그 명백한 물증입니다. 강태민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사문서 위조라는 표현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해당 서류는 실제 은행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재산 상손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제출되지 않은 게 아니라 원고가 사전에 발각하여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의 핵심 쟁점은 점유 이전이지만 이 서류는 피고 측이 원고의 집에 계속 머물 경우 원고의 심각한 재산상 손실과 생명의 위협마저 초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조정위원이 지퍼백에 든 찢어진 서류 조각을 유심히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피고 강태민 씨, 이 서명, 아내인 한지은 씨가 직접 한 게 맞습니까? 강태민의 목을대가 크게 꿀꺽 넘어갔다.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절차를 미리 알아보려고 가한만 인감도장은 본인 동의하에 날인했습니까? 강태민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때 최명숙이 참지 못하고 꽥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판사 양반. 그깟 식구들끼리 쓰는 도장 좀 시어미가 보관해준 게 뭐 그리 큰 죄요?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온 며느리인데 우리가 남이요? 조정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서늘해졌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최명숙 씨, 여긴 동네 반상회나 시어머니 시집살이 한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은 타인의 재산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중대 문서입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남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명숙의 주름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우리 아들도 장가갔으니 그 집은 이제 부부 공동재산 아니요. 내 딸년 전셋집 좀 보태주자고 융통 좀 하려 한 걸 가지고 며느리년이 시댁 식구들을 도둑놈 취급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내내 침묵을 지키던 지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게 떳떳하게 가족을 도와주려는 거였다면 왜 혼인신고 전에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쓰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식 당일 몰래 이민 가방을 끌고 쳐들어오셨죠? 왜 결혼 이틀 차 아침에 며느리 밥그릇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대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했습니까? 왜 제 이름이 당신 아들 글씨체로 조잡하게 적혀 있었냐고요? 건조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한마디 한마디에 강태민의 고개가 푹 수그러들었다. 최명숙이 뭐라고 더 악다구니를 쓰려 했지만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감정 싸움은 멈추십시오. 조정위원이 서류를 덮었다. 제출된 증거로 보아 원고 측의 소유권 주장은 명백하며 혼인 기간이 지극히 짧고 원고가 점유 허가를 철회한 이상 피고 측의 지속적인 거주 주장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 조정위는 강태민 씨와 최명숙 씨가 지정된 시일 내에 퇴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응 시 강제 집행 절차로 넘어가면 피고 측의 막대한 소송 비용이 청구될 것입니다. 최명숙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그럼 우리 아들은요? 내 아들도 전현 명실상부한 남편인데 쫓겨나란 말이요. 조정위원이 강태민을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해당 아파트의 불법 점유에 대한 명도 소송 건입니다. 강태민은 바지 정장 무릎을 꽉 움켜쥔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극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정실을 빠져나와 텅 빈 복도를 걸어가던 중 최명숙이 종종 걸음으로 지은을 쫓아와 뒷덜미를 향해 섬뜩한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이 이렇게 우리 모자를 길거리로 내쫓고 무사할 줄 아느냐? 한번 이혼 딱지 붙은 년을 세상천지 누가 거들떠나 볼 것 같아. 내년 회사에 소문짝 퍼져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다. 내 시골 구석에 있는 친정애미가 이 꼴을 보면 피눈물을 흘리겠지. 지은은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님. 방금 조정실에서 도장 좀 시어미가 보관해줬다고 본인 입으로 자백하신 거. 조정조서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최명숙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앞으로 제 앞에서 시어머니 행세하며 협박하지 마세요. 지은은 벌레를 보듯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님이 입을 나불거리실 때마다 제 변호사 수임료가 아깝지 않은 훌륭한 증거들이 쏟아지니까요. 최명숙의 두꺼운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늘 그랬듯 쌍욕을 내뱉으며 달려들지는 못했다. 조정기일 이후 사흘째 되던 날, 강태민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협의 이혼을 제안해왔다. 수원역 근처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해보니 강태민은 구석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다 녹아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지은이 연애 시절 즐겨 마시던 아이스 라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지은은 라떼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강태민이 서류 봉투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지은의 앞으로 밀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저분하게 법정 싸움까지 가지 말자. 그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장 찍어줄게. 지은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첫 장을 넘겼다. 재산 분할 항목에는 공동재산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겨 위자료 및 보상 청구 항목을 확인하던 지은의 시선이 한 줄의 문장에 꽂혀 얼어붙었다. 원고 한지은은 피고 강태민에게 이사 비용 및 임시 거주지 마련 위자료 명목으로 금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은이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들었다. 이건 무슨 수작이야? 강태민은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뻔뻔한 논리를 전개했다. 엄마랑 나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인천 구석방은 곰팡이 슬어서 사람 살 곳도 못 되고 너 때문에 현주 시집가는 것도 다 파투나게 생겼는데 도의적으로 이사 비용 3천만 원은 쥐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돈 주면 깔끔하게 합의해줄게. 지은은 어이가 없어서 서류를 덮어버렸다. 남의 집에 몰래 쳐들어와서 집문서 훔쳐다 대출받으려다 실패하니까 이제는 이사 비용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뜯어내시겠다. 말 함부로 하지 마. 강태민의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 사태까지 온 건 내 탓도 있어? 내가 처음부터 융통성 있게 굽히고 들어왔으면 법원까지 갈 일도 없었어. 내가 순순히 합의 이혼 응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꼬투리 잡아서 소송 질질 끌면 너만 손해야. 난 내 배려 따위 필요 없어. 그가 테이블 위로 상체를 쑥 내밀며 목소리를 낮춰 위협했다. 한지은, 너무 독하게 굴지 마. 내 엄마 심장병 있다며? 딸년이 시집가자마자 시어머니 쫓아내고 이혼 도장 찍는다는 소식 들으면 그 노인네가 무사할 것 같아. 지은은 대꾸하는 대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기 앱을 켰다. 커다란 빨간색 녹음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보란 듯이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강태민의 협박이 일순간 뚝 끊겼다. 그녀가 턱짓으로 폰을 가리켰다. 계속해봐. 그의 동공이 흔들렸다. 너 지금 내 말 녹음하는 거야? 내가 그 쓰레기 같은 합의서 내밀 때부터 이미 켜져 있었어. 너 사람을 뭐로 보고 이렇게까지 바닥을 드러내야겠어? 신혼 이틀 차에 내 인감 훔쳐서 대출 서류 위조해 놓은 시댁 식구들 덕분에 나도 살 길 찾는 법을 꽤 빨리 배웠거든. 강태민은 이를 바득바득 갈더니 결국 제 손으로 그 합의서를 도로 낚아채 위자료 조항이 적힌 페이지를 박박 찢어버렸다. 그래, 3천만 원 안 받아.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이제 속이 후련하냐? 찢는 걸론 부족하지. 지은이 가방에서 이은수 변호사가 완벽하게 검토를 마친 새로운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꺼내 던졌다. 여기에 서명해. 혼인 기간 내 형성한 공동재산 없음. 양측 채무 책임 없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일체 청구 금지. 그리고 명의자 퇴거 명령에 따라 즉시 짐 싸서 나갈 것. 이 시간 이후로 남겨둔 짐은 전부 쓰레기로 간주하고 폐기 처분할 테니까 알아서 해. 강태민은 마치 사형 선고문을 읽듯 새 합의서를 노려보았다. 넌 진짜 퇴로 하나를 안 남겨주는구나. 내가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퇴로를 준 적이 있긴 해.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고 있었다. 강태민의 좁은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볼펜을 쥔 채 서명란 위에서 부들부들 떨던 그가 불쑥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에 엄마가 내 밥그릇 안 엎었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을까? 지은은 그 알량한 가정법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문제는 고작 밥그릇 하나가 아니었다. 며느리의 등골을 빼먹으려던 그들의 시커먼 탐욕이 실체를 드러낸 것일 뿐이었다. 입 다물고 사인이나 해. 강태민은 결국 패배자처럼 제 이름을 휘갈겼다. 이사 당일 아파트 복도는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었다. 최명숙은 짐을 싸기는커녕 현관에 대형 이민 가방 2개를 쫙 펼쳐놓고 제 옷가지들을 바닥에 휙휙 집어 던지며 분풀이를 해댔다. 이삿짐 센터 직원 둘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며느리한테 쫓겨나는 시어미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 내 쫓겨나면서 차비 한 푼 못 받는 더러운 팔자야. 태민아, 너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 계집년한테 집구석 명예 넘겨주면 남편을 개차반 취급하는 법이다. 강태민은 입을 꾹 다문 채 자신의 출근용 정장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짐을 싸는 손길이 몹시 거칠었다. 지은은 현관 입구에 팔짱을 끼고 서서 체크리스트를 들고 감시했다. 그들이 안방이나 드레스룸에 단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나가는 물건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확인했다. 최명숙이 주방에 있던 에어프라이어와 캡슐 커피 머신을 슬쩍 가방에 쑤셔 넣으려 하자 지은이 가차없이 쳐냈다. 그거 제 카드 할부로 산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사 와서 며칠 썼으면 내 살림이지. 뭘 그리 쪼잔하게 굴어. 최명숙이 눈을 부라렸다. 어머님이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며칠 타셨다고 엘리베이터가 어머님 소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다 못한 이삿짐 센터 젊은 직원이 푹 하고 실소를 터뜨렸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달아오른 최명숙은 들고 있던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를 박스 안으로 집어 던지며 화풀이를 했다. 그때 강태민의 바지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액정에는 강현주 세 글자가 떠 있었다. 강태민이 짐을 싸다 실수로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현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오빠, 엄마 말로는 오늘 쫓겨난다며? 그럼 내 아파트 계약금은 어쩔 거야? 부동산 아줌마가 당장 오늘 안으로 입금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난리란 말이야. 시댁 쪽엔 담보대출 언제 나오냐고 뻥쳐놨는데 내가 뭐라고 둘러대. 최명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스마트폰에 대고 외쳤다. 현주야, 너무 속 끓이지 마라. 애미가 어떻게든 사채라도 끌어다 줄 테니까. 사채 쓰면 내 남편 될 사람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그 잘난 새언니 아파트 있잖아. 오빠, 이혼 도장 아직 안 찍었다며? 언니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싹싹 빌어서 명예 좀 빌려달라고 해. 현관의 묘한 정적이 흘러넘쳤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강태민의 얼굴은 모멸감으로 시퍼렇게 질렸다. 현주야,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왜 다물어? 그깟 아파트가 지 무덤까지 가져갈 금덩이도 아니고 친정 아빠가 남겨준 꽁돈이라며. 신우이 시집갈 때 융통성 있게 한번 구워 삶아주는 게 그렇게 억울해? 지은이 강태민의 코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핸드폰 내놔. 강태민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랑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귀 썩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스피커폰 끄고 짐이나 싸 아니면 나한테 넘기든가. 그는 파들파들 떨며 지은에게 스마트폰을 넘겼다. 지은은 액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강현주, 나 한지은인데 내 가계약금, 내 통장에선 단 1원도 안 나가. 내 명에 훔쳐서 대출받으려던 짓거리도 다 끝났고 내 예비시댁에 파혼당하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앞으로 2번 다시 내 아파트 입에 올리지 마. 수화기 너머에서 2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악을 쓰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명색이 내 새언니라는 년이. 오늘부로 남이야. 지은은 통화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누르고 스마트폰을 강태민의 가슴팍에 던졌다. 분기탱천한 최명숙이 지은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재빨리 앞을 가로막았다.
최명숙 씨. 아파트 복도 전체에 CCTV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경찰차 타기 싫으시면 조용히 짐이나 싸시죠.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던 최명숙의 두 손이 맥없이 툭 떨어졌다. 이웃들의 싸늘한 시선, 경찰이라는 단어, 그리고 방금 전 자기 딸의 입으로 새언니 아파트 불법 대출을 발설한 탓에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할 동력을 잃어버렸다. 복도에는 아무도 그 모자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싸구려 용달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조수석에 쪼그려 앉은 최명숙은 유리창에 코를 박고 지은의 아파트를 원망스럽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뒷좌석에 짐짝처럼 구겨져 탄 강태민의 무릎 위엔 낡은 종이 박스 하나가 얹어 있었다. 구겨진 와이셔츠 몇 벌, 쓰다만 면도기, 두툼한 웨딩 앨범 샘플, 그리고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커플거 실화가 초라하게 담겨 있었다. 지은은 지하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가는 용달차의 브레이크 등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지난 밤들을 지새우며 흘릴 눈물은 이미 다 메말라버렸고 지독한 피로감과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현관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고 집 안 곳곳엔 그 불쾌한 인간들이 남긴 채취가 배어 있었다. 지은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출장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기존 도어록 비밀번호는 강태민의 생일 뒷자리였는데 최명숙이 외우기 귀찮다며 제 생년월일로 억지로 바꿔버렸던 번호였다. 지은은 현관문에 기대서서 수리공이 기존 도어록을 뜯어내고 최신형 기기로 교체하는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지은이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기계가 삑삑 띠리링하며 경쾌한 확인음을 냈다. 그 작은 기계음이 그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더 든든하게 다가왔다. 서류상의 이혼 절차는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지루한 재산 분할도 알량한 위자료 청구도 없는 깔끔한 남남이었다.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강태민은 이혼 확인서를 손에 쥔 채 패배감에 찌든 얼굴로 지은을 쳐다보았다. 지은아, 그가 돌아서는 지은을 불러 세웠다. 지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엄마가 요새 시름시름 앓으셔 그가 처량하게 읊조렸다. 인천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라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매일 우셔. 현주 그 기집애도 결국 시댁이랑 전세금 문제로 대판 싸우고 파혼당할 위기야. 넌 진짜 내가 한 짓이 하나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네? 지은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이 구제불능의 남자는 끝끝내 자기 가족이 친 사고의 책임을 지은의 죄책감으로 전가하려 들고 있었다. 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매정해서 우리가 망가졌다는 뻔뻔한 가스라이팅. 강태민. 능력 없으면 주제에 맞게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살면 되고 집 살 돈 없으면 파혼당하는 게 순리야. 남의 돈 훔쳐서 신분 상승하려던 당신들 죗값을 왜 내 탓으로 돌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부놀이는 구청에서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이미 끝났어. 그녀는 미련 없이 뒤돌아 걸어갔다. 등 뒤로 그가 쫓아오는 발소리는 두 번 다시 들리지 않았다. 최명숙과 강태민은 결국 인천에 있는 그 낡아빠진 빌라로 기어 들어갔다. 반지하와 1층 사이에 낀 어중간한 층수에 방범창 사이로 퀴퀴한 곰팡내가 올라오는 곳이었다. 불과 얼마 전 아들 장가간다며 코를 높이 들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짐을 싸서 떠났던 최명숙이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오자 빌라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근거렸다. 아니, 아들내미 새 아파트 가서 호강한다더니 웬일로 벌써 돌아왔소? 최명숙은 얼굴을 붉히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아무리 바닥에 드러 누워 며느리 욕을 퍼붓고 싶어도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아파트 복도도 구경꾼들도 없었다. 강현주의 영끌 아파트 매수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다. 가계약금을 날린 부동산 중개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담보대출이 막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시댁 측은 노골적으로 파혼을 요구해왔다. 그녀가 오빠인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악을 썼지만 강태민은 텅 빈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제발 그 아파트 얘기 좀 꺼내지 마. 오빠 미쳤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한 푼도 못 건져온 게 자랑이야? 인천 빌라의 좁아터진 거실에 쭈그려 앉은 강태민은 한 구석에 아직 뜯지도 않은 이삿짐 박스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처음으로 여동생에게 반기를 들었다.
애초에 내 집이 아니었잖아.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강현주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의 집 문서를 훔쳐다 여동생의 눈물을 닦아줄 호구세언니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일주일 뒤 지은은 판교의 회사로 복귀했다. 디자인팀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부산스럽고 활기찼다. 모니터 옆에는 프로젝트 일정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탕비실에서는 원두 갈리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졌다. 동료들은 지은이 제주도에서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갓 돌아온 새댁인 줄로만 알고 점심시간이 되자 우르르 몰려와 휴가서를 풀어달라고 졸라댔다. 지은 대리님, 제주도 어땠어요? 날씨 죽여졌죠? 지은은 랩톱 전원을 켜고 새롭게 설정한 암호를 입력했다. 모니터 화면이 밝아지며 밀려있던 업무 메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익숙한 업무용 폴더들을 응시하던 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가볍게 춤을 췄다. 네, 아주 짧았어요. 그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신 묵은 쓰레기들을 확실하게 청소하고 왔죠. 후배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더 캐묻고 싶어 했지만 평온하고 홀가분해 보이는 지은의 얼굴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오후 6시, 지은은 퇴근길 지옥철을 뚫고 수원 아파트로 돌아왔다. 1층 관리사무소에 들르자 경비 아저씨가 구석에 놓인 종이 상자 2개를 가리켰다. 강태민이 미처 챙겨가지 못하고 버려둔 잡동사니들이었다. 지은은 상자 겉면에 매직으로 폐기물이라고 큼지막하게 적은 뒤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다. 경비 아저씨의 태도는 예전 복도 난동 사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중했다. 한지은 입주민님, 번호키는 확실하게 교체하셨죠? 혹시라도 그 사람들 다시 얼쩡거리면 지체 없이 인터폰 때려주십시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새 도어록에 바뀐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다. 삑삑 찰칵. 둔탁하지만 견고한 금소금이 울리며 문이 열렸다. 집안은 완벽하게 정화되어 있었다. 최명숙의 싸구려 신발들로 꽉 차 있던 신발장은 텅 비어 있었고 주방을 차지하던 인천 빌라의 고물 전기밥솥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뒤집혔던 식탁 대신 지은의 취향에 맞는 원목 식탁이 새로 자리 잡고 있었다. 싱크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쓰레기 봉투는 진작에 내다버렸고 그 안에 처박혔던 밥그릇 역시 2번 다시 세상 빛을 보지 못했다. 지은은 백화점에서 오롯이 혼자 쓰기 위해 구매한 고급 식기 세트 중 하나만 꺼내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올려두었다. 그녀는 당장 배를 채우는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구청과 등기소에서 새로 발급받은 빳빳한 등기권리증이 남색 서류철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고 새로 파낸 인감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그 위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 철옹성 같은 서류들을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할 터였다.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관리사무소 전산망에서 보낸 자동 메시지였다. 강태민 님의 차량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 출입 권한이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지은은 그 메시지를 조용히 확인하고는 스마트폰을 화장대 위에 엎어두었다. 거실은 고요했다. 냉장고 모터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공기를 채웠다. 지은은 다시 현관으로 걸어가 이중 잠금 장치를 철컥 걸어 잠그고 도어록이 확실히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했다. 문은 굳게 닫혔다. 이 집은 온전한 그녀의 것이었다. 이제 이 견고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집의 주인이 허락한 사람뿐이다.